수가 그러면 있죠. 그 사실 뭐 넷플릭스는 만약에 시청자만 봐도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대가 다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마초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성적인 여성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스펙트럼의 인간이 다 있는데 인종도 그렇고 사실 이거를 이 개인의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잖아요. 다 하는 거. 예, 대신에 자체적으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을 우리는 뭐 AI든 뭘 해든 맞춰주겠다. 대신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좀 라인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었던 프로시저얼 또 이제 많이 막 라인업이 이제 되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그러면은 공중파나 이런 쪽은 뭐 각 방송사별로 추구하는 그런 색깔이랑 이런 게 있겠지만 넷플릭스는 오히려 색깔이 없겠구나. 다 하겠구나. 어린이용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보니까 가족적인 영화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가족적인 영화도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학이 되면 나와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예스데이라는 뭐 영화 딱 나오면 무조건 1위 찍어요. 그러니까 극장 개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극장 개봉하면 이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왜냐면 봄방학이었었으니까. 그렇죠. 봄방학 때에 맞춰서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전략을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자, 이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넷플릭스의 색깔이 이제 예전에 그냥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색깔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모든 지금 종합 선물 세트가 된 거예요. 애들 애니메이션 보면 순위에 항상 있는 게 애기들이 보는 게 항상 10위 안에 순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아이들도 다 보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애기들도 보여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칭에 있어서도 아마 이제 좀 더 열려 있는 좀 더 공중파 피칭하듯이 사실 많이 공중파 피칭하는 것도 넷플릭스에 피칭해도 되는 그렇죠.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2016년도에 피칭을 했었는데 굿닥터를 그때도 넷플릭스에는 피칭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메디칼 쇼인데 그 이유는 이미 4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프로시저럴 드라마를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살짝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이었다면 아마 굿닥터를 넷플릭스에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오픈해주고 좀 더 이제 그 경쟁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처럼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색깔이 다른 어떤 거를 한다라는 게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부에서 얘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나 흘러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러면 뭐 넷플릭스는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색깔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디즈니 플러스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오리지널을 이제 누군가가 피칭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해외 진출한 것이 아니니까 아직 해외 진출 완전히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니까 한국도 이제 올해는 런칭을 하니까 준비를 하고 지금 작품들도 결정했다라는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즈니에서 가지고 있는 IP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마블하고 그쵸. 그리고 그 픽사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다 디즈니 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나가는데도 사실은 벅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어떤 정말 독특한 뭐가 아니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이들이 픽업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없었죠. 디즈니는. 지금 몇 가지 드라마들이 지금까지 한 오리지널들은 전부 다 프랜차이즈였죠. 프랜차이즈였네요. 스타워즈 관련된 또는 그쵸. 마블 관련된 또는 그들의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던 시리즈들. 마이리더 TV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사키 영화 네. 예전에 3편까지 나왔던 마이리덕 영화 아이사키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의 드라마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 한 편씩.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굳이 누군가를 새로운 거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의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네. 물론 피칭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디즈니 네. 하면은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오리지널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저한테도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구가 들어오는 게 네. 업계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서 네. 디즈니 플러스에 우리 회사 애니메이션을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목적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자기네 회사의 애니메이션을 애퀴지션 하는 거야.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는 넷플릭스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찬스가 많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보다.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 계산은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전문이니까 그 역량도 충분하고 거기서는 애니메이션을 사줄 거야. 그 저항 없이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반대죠. 그쵸. 그 반대죠. 그쵸. 네. 왜냐면 자기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는데 왜 굳이 남이 만든 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올리겠어요. 그 반대죠. 그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이 그쵸. 없는 곳에 가셔야죠. 넷플릭스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뭔가를 살려고 하겠죠. 애니메이션. 계속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거는 필요하니까. 아니면 그게 성인용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셔서 반대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애니메이션이니까 사주겠다? 그거는 정반대죠. 절대 안 사겠죠. 굳이 자기네 집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왜 남의 거를 사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디즈니에 그 다니시고 계신 네. 분한테 이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마침 자기네 부서에 있던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로 갔다고 네. 거기서 애퀴지션 부서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연락을 그 사람한테 직접 하면은 조금 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그 작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줬는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답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디즈니에서 굳이 자기네 스튜디오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레벨에도 안 맞는 그 정서에도 안 맞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서 아 이거야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가 픽을 한다? 굉장히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든지 모든 방송국이나 이런 애퀴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그걸 사는 거는 정말 뭔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팔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색깔에 맞게 기획개발 자기네가 같이 뭔가를 만들지 않은 것들은 거의 판매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피칭을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피칭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로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죠. 시간 낭비를. 왜냐면 너 해가지고 피칭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본을 몇 달 동안 써가지고 대본 하나 쓰는데 그게 뭐 순식간에 쓰나요? 몇 달 걸려서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냈는데 안 되면. 그리고 그 넷플릭스 좀 소개시켜줘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네네. 그분들한테도 이런 거예요. 저희도 이제 거기 그 넷플릭스에 계시는 분한테도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 넷플릭스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진짜 예전에는 저희랑 계속 연락을 하시던 분도 너무 바빠서 이 리스폰스가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너무 바쁜데 그분한테 이게 사정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딱 한다는 말이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제는 개별 스튜디오랑은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라고 아예 링크를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넷플릭스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넷플릭스는 특히
해외 인터내셔널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그 유명한 에이전트랑만 접촉을 하고 있다. 그 에이전트에 연락해가지고 그 에이전트와만 우리가 만나니까 뭐 그쪽 에이전트한테 연락해보세요라는 대문짝만한 홈페이지 게시글을 저희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넷플릭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구나. 예, 됐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또 자세한 정보를 또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무슨 영상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유명 에이전트들의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리 브루크하이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에이전트랑만 넷플릭스는 일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와 그러면은 이거 그런 요구들은 많지만은 이거는 너무 어려워진 것 같다. 예전에 진짜 3, 4년 전 아니 5, 6년 전하고는 너무나도 넷플릭스의 위상이 너무나도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요. 예.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 제가 뭐 작가님들도 모시고 넷플릭스에 직접 방문도 하고 미국에서 예. 그리고 거기 그 사장님, 그 전체 콘텐츠 사장님하고도 우연히 마주쳐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랑은 또 다르죠. 예, 5, 6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이제 한국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의 그림과 지금 이미 세팅이 되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사실 드라마 팀도 있고 영화 팀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올해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발표도 했고 예, 이런 것들의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극장 개봉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개봉을 못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넷플릭스 앞에 줄을 쭉 서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종각에서 종로 3가까지인가 종로 5가까지 줄을 서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 개봉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팔로를 찾다 보니까 넷플릭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한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걸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승리호가 한국 최초로 블록버스터 최초로는 넷플릭스의 첫 음으로 개봉을 했잖아요. 오리지널로.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거는 처음이었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한국의 유수의 어쨌든 그 OTT 업체였습니다. 통신사 겸 OTT 업체였었어요. 뭐 어떤 시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종 한국 OTT에 안 팔고 왜 넷플릭스에 팔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정도 돈을 주시든지요. 그쵸. 그거 아니면서 무조건 토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죠. 그쵸. 네. 이게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 근데 그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도 제가 보니까 메이저 분이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이저 통신사와 이 OTT와 연결되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왜 그거를 한국 그 OTT에 안 주시고 얘를 주전 제가 볼 때는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작비를 다 주고도 남는 정도의 돈을 당연히 줬겠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 개봉이 됐을 거고 그거를 통해서 손해가 안 나게 했을 텐데 그러면은 손해 다 보면서 그러면 한국 OTT니까 한국에 제공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논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 여기 미국에서의 현대자동차 제가 차를 살 때 저희 장인어른도 일본 차 여기 미국에서는 도요타가 1위니까 일본 차를 사는 게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뭘 할 때도 뭐 제일 가격 방어가 되니까
일본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현대차를 사야지. 근데 현대차를 보니까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가격이 또 싸지가 않아요. 네. 가격은 도요타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한데 이 일본 차는 여기 미국 현지에서 가격 방어가 되고 중고차가. 네. 근데 현대차는 가격 방어가 좀 잘 안 된다고 하고 또 네. 도요타보다. 네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일본 차를 사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행동인데 네. 정서적으로는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이런 정서가 아직까지 저한테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또 이런 정서가 또 많이 있을 것 네네. 같기는 그래 해요. 민족주의. 예, 그렇죠. 그러면 근데 민족주의가 당연히 예. 어떤 그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긍지와 이 모든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쵸?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그렇죠, 이야기고 그렇죠. 좀 다른 얘기죠. 그쵸? 만약에 OTT가 뭐 일본 업체인데 뭐 이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고 그렇죠. 한국 정서상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도요타 빼고 그냥 포드라고 할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이거는 정서적인 차이를 넘어서 더 거대한 게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 회사, 넷플릭스라는 거는 미국 회사이잖아요.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넷플릭스에서는 이거를 트는데 우리가 100억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0억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흥정을 하고 그쵸. 뭔가를 사고 팔고 세일하는 거를 보고 세일하는 거를 마켓에 가더라도 세일하는 품목을 사고 이러는데 이게 몇십 원 차이가 아니라 몇십억 차이가 나는 거를 그냥 우리는 한국 거니까 한국 애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한국 거를 사십시오라고 밀어버리면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그 대신 그거를 주면서 그럼 우리는 한국 그 OTT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주는 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으로 하시죠. 라고 반대로 그쵸. 했었어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같은 값이면은 네. 그러니까 같은 값을 줄 테니 우리를 이러이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같은 값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훨씬 감성으로 요거를 채우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거죠. 자기가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과감하게 그럼 투자를 해보고 한국 거에. 그래서 만약에 승료를 어떤 OTT에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한국 OTT에서 적어도 그 OTT에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한국 사람들한테 더 각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가입자 수가 그나마 그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가입자 수 다 넷플릭스에서 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뭐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모든 그 공중파, OTT 제작사 그리고 배우들, 이 모든 프로듀서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계속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산업 변화가 지금 매일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보여서 속도를 모르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졌죠. 지금 변화의 속도가. 물리적인 느낌이 안 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래서 많이 고민들도 하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인데요. 네. 넷플릭스 코리아가 생기고 나서 한국 쪽에서의 그 기존 그 프로그램의 애퀴지션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관장하는 거는 넷플릭스 코리아인 거죠. 여기 미국 본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현재. 거예요? 그쪽에서 관장을 하되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미국 뭐 본사에서 하겠죠. 근데 많은 부분 그쪽에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아예 오피스가 미국의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본사하고 직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작품 진행할 때 본사랑 직접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피칭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하고 거기에 이제 통역은 이제 그쪽에서 직접
준비를 해주고 넷플릭스 준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국 센터다 보니까 미국 본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 본사랑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쯤이면은 아니에요. 미국 본사랑 얘기하시지 마시고 넷플릭스 코리아에 물어보세요라고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예. 아니면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넷플릭스에 계신 분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 코리아랑 그렇겠죠?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게 빠르고 여기로 와도 네. 한국에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작품을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한다는데 이게 너네 전략하고 맞니라고 그렇지. 반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지. 있죠. 왜냐면 한국 거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본사 했던 거는 그때는 본사랑 직접 얘기했어야 됐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 팀이 다 갖춰졌는데 그쪽이랑 직접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종각에서 종로 3가까지 줄을 쫙 섰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코리아 네. 앞에 넷플릭스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메일 보내나요? 아니면 뭐 저는 한국이요. 넷플릭스 예. 코리아. 넷플릭스 코리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초반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서로 이제 뭐 피칭도 하고 했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루트가 정해져 있을 거고 뭐 공식적인 루트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었던 거는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중파나 이런 데처럼 뭐 피칭을 보거나 이런 이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떤 작가님하고 어떤 스튜디오의 제작사에서 어떤 작품을 준비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좀 괜찮다라는 거를 어떻게 암암리에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쫙 안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작가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굉장히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찾아가는 피칭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찾아가는 그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가 이게 그 된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차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거였습니다. 네, 처음 뭐 킹덤 진행할 때도 그쪽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였었을 테니까 넷플릭스에서 아마 그럼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지금 또 모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드라마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먼저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센 작가님들이랑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라고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작가님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것도 누군가 연락을 했을 때 이런 작가랑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또 사실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작품, 이런 소설, 뭐 이런 웹툰 가지고 근데 보면 웹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사에도 이게 이 정도 인기 있는 뭐 웹툰을 가지고 이런 작가랑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납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의 공중파처럼 그런 별도의 피칭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에서 이런 게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은 피칭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에서 들어가는 작품들은 어쨌든 아이디어 피칭들 왜냐면 언어가 일단은 서로 안 통하니까 아이디어 피칭보다는 뭔가 그 페이퍼로 정리가 된 거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언어로 된 건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해서 그쪽에 전달을 해서 이제 그거를 보게 하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넷플릭스 코리아는 대부분 한국 사람 아닌가요?
다 한국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외에 이제 또 다른 플랫폼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OTT들이 그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한국 그쵸. 팀들이 없으니까 똑같이 넷플릭스의 초기 단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뭐 시작할 때 인사도 못 드렸지만,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